사랑하고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애국 성도와 애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로 나라 사랑하면서 외치고 기도한 결과 지금 이제 우리는 승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와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안 될 것 같았지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모든 것을 확인한 것은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 목사님을 통하여 다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정말 눈물 나고 감격하고 막 그냥 새임이 펄펄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세게 좀 하고 거기다가 그냥 막 댓글로 달아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 정말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고 전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다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민대회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잘해서 이렇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셔서 대한민국의 찬란한 제2의 건국의 역사, 제2의 부강한 나라로 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로 이승만 광장을 덮을 수 있는 1000만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는 나라로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곧 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양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아버지여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다를 받은 대한민국의 삼극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변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작당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단까지는 다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작당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왕창 뒤집어 엎어서 세상에 다 까발려버릴 겁니다. 자, 문재인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제 문재인의
SNS 글이 뭡니까? 국민을 향해서 좀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보고 속이 좁아 터졌고 옹졸하다는 얘기예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된 겁니다. 도둑놈은 저거가 벌려놓고 이 나라를 개차만 만들어 놓고는 왜 10원 한 푼 띠먹지 않은 선량한 국민들 향해서 옹졸하다는 아주 좀스럽다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문재인은 국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민이 당신이 갖고 있는 집에 11년간 농사진 그 땅이 아스팔트요. 당신이 다시 들어가려는 사저 560평을 농지를 사서 형질 변경해서 대지로 만든 이 불법을 보고 국민이 잘못됐다는데 좀스럽다? 좀스러운지 쫌팽이 같은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강화문에 햇불이 나부끼는 날, 그날이 끝날인 날인 줄 아십시오. 끝내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서 멀리,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오셨냐 모르겠는데 아마 비행기가 아니고 오늘은 KTX 타고 오신 것 같아요. 복잡한 거니까. 자, 언제나 애국전선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국민이 깨어나십시오를 호소하고 계시는 우리 전국교수의 공동대표이신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을 마지막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은 결코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문재인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문재인 탄핵으로 재앙을 끝장내고 자유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파면을 선고합니다. 한국의 역사상 희대의 패륜적 폭군은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포악함은 그의 생모 패비 윤씨 사망의 전말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과 비전이 아닌 증오와 사악한 음모로 통치할 때 권력은 흉기가 되고 비극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 칼끝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시절의 검찰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개혁이란 이름하에 불법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는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검찰 해체청이자 범죄보호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명령하면 공수처와 중수청이 오히려 그들에게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사법부는 공직선거법을 아예 무시한 채 4.15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0여 건에 대해 총선 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선고는커녕 아직 공판길조차 제대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월성원전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반 법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전 같으면 국무위원 총사퇴, 고급 중립내각 구성 이런 말들이 나올 법한데 집권여당은 거대 의석의 제한 때문인지
여전히 기고만장합니다. 하지만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 탄핵으로 정권을 탈취한 세력 역시 탄핵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던 2017년 3월 10일은 세계 역사상 초유의 공산혁명이 발발한 지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바로 그때이기도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말한 100년 전쟁이라는 사악한 레디컬 코드가 박 대통령 탄핵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내의 좌익 세력의 간교한 획책에 의해서 탄핵되고 파면된 것도 1925년 3월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5월이 아니라 3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목 놓아 외쳐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탄핵 심판의 재판장이었던 이정민은 수학교사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김재규의 박정희 씨의 사건을 접한 뒤 법대 진학으로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박 대통령 탄핵에 불을 붙인 광화문 촛불 집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2016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김재규는 흉탄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고 김재규를 떠받들던 이정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촛불군중 총포의 방해선을 땡겼던 것입니다. 애초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초의 첫 번째 이유는 세월호 사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한 날짜는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과오가 된 4.15 불법 부정선거 역시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 말썽 많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날짜가 하필이면 북한의 정부 수립일인 9월 9일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하기야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목사 장로들의 결의가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정확하게 1948년 9월 9일에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사실도 탄핵 속에 감추어진 메디컬 코드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17년 3월의 공산혁명 직후 러시아는 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내전을 거쳐서 1922년에 소련이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3월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이어서 5년이 지난 2022년 3월에 대한민국 역시 역사의 분수령이 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2017년 3월 이후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내내 대한민국 파괴 세력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왔고 한반도 공사나 작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온갖 터무니없는 반역적 작태에 분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공산사회주의 세력과의 종선 없는 전쟁은 내년 3월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내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서울 부산 시장보선이라는 중대한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4.7 서울 부산 보선 승리를 통해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이뤄내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로 공포 정치를 자행했던 마라, 당통, 그리고 로에스피에르 등이 결국 자신들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던 것처럼 탄핵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탄핵을 통해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 또한 탄핵의 심판대 위에 서해워야만 합니다.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있었던 신사참배 결의는 10년 뒤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권 수립이라는 대재앙으로 천벌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의 불법 탄핵 심판과 그에 따른 문재인 정권은 하늘의 징벌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애국 시민의 의로운 분노에 의한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며 그 탄핵의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 승리의 대장정은 자유진영의 사칠 보선 압승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호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늘 함께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진 교수님의 오늘 연설, 오늘 첨단 신부는 그 날짜가 우연의 일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좌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대부분 기획되고 사전에 준비된 프레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건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들의 현실을 보고 실내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문재인이 알아듣겠느냐,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트릴 수는 없겠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덮을 수는 있다는 거.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면 문재인 정권은 끝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830만 해외 동포 및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 반이 됐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총에 맞고 사망한 한 시위자 참가자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매일 시위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죽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서 걱정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현장에서 군부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미얀마 시위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70여 명, 잡혀간 사람은 2,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침묵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꼬라지의 대한민국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내일과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지성인과 지성인들의 눈을 감고 길을 닫고 방관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당해야 합니까? 이런 꼴을 벌이고 뼈 빠지게 일했습니까?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 수렁에서 이제라도 뛰쳐나오십시오. 먼 훗날에 오늘 이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주어진 국민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그 낙인보다는 더 아픈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저 강장에서 피를 뿜는 아우성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주사파들이 바로 침묵하는 국민들을 짓밟고 서서 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음을 왜 두 눈으로 보지 못하십니까? 언제까지 개돼지로 끌려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가족이 코로나에 희생당해
북망산천을 헤매게 만들고 언제까지 적폐 창산의 칼날이 무서워서 숨죽이고 살려고 하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분노하십시오. 문재인은 사퇴하라고 외치십시오. 그래야만 먼 훗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침묵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모여서 매일 보는 분 같지만 이 나라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주사파 정권을 끝낼 수 있는지 밤잠 못 자가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핑계 때문에 병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각자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돼. 그 사람 하니까 안 돼.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옥상 위에서 혼자 태극기라도 흔드십시오. 앞선 자를 욕할 이유도 없고 앞선 자를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고 앞선 자를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든 간에 생각은 단 하나. 이 주사파 정권은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 후보들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모양인데 제발 단일화를 이루었어요. 문재인 정권의 끝장을 보고 싶어하는 이 국민들의 하다하듯이 이번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찾아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꼬라지 안 보는 진짜 살기 좋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피와 땀을 바쳐서 세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나라, 이런 나라 이제 우리가 되찾아 놓읍시다. 자, 오늘 끝까지